자, 이 시간에는 머리에 있는 림프 계통과 뇌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림프 계통입니다. 머리와 목에 있는 림프 계통은 이제 턱 있는 쪽에 서브멘탈 림프노드, 서브맨디블라 림프노드, 페로티드 림프노드, 마스토이드 림프노드, 옥시피탈 림프노드, 이런 림프노드들이 있어요. 림프노드들 이름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어디에 놓여 있는 거냐면 머리와 목이 만나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림프노드를 슈퍼피셜 링 오브 림프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나 목에 종양이 생겼을 경우에 이 림프노드들이 부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 촉진을 하죠. 손가락으로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쭉 따라가면서 만져봅니다. 특히 통증이 없이 부어오른 덩어리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종양이 퍼져가지고 림프노드가 부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와 목에 있는 림프노드는 전부 다 딥서비칼 림프노드로 들어갑니다. 딥서비칼 림프노드라는 것은 인터널 저귤라 베인 주변에 콩알처럼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요. 얘네들이 이제 딥서비칼 림프노드입니다. 특히 림프노드 중에서 전체적인 흐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입술 림프 흐름은 좀 잘 아셔야 돼요. 입술에 특히 아랫입술에 종양이 생길 수 있는데 얘네들이 림프를 타고 이동을 하기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랫입술 가운데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서브멘탈 림프노드로 가고요. 아랫입술의 양쪽 부분은 서브맨디블라 림프노드로 갑니다. 제일 가까운 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윗입술은 전부 다 서브맨디블라 림프노드로 가요. 그리고 이 서브멘탈 림프노드가 서브맨디블라 림프노드로 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아랫입술 가운데에 만약에 종양이 생겼으면 서브멘탈 림프노드를 통해 서브맨디블라 림프노드로 가니까 아랫입술에 종양이 생겨서 서브맨디블라 림프노드를 검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서브맨디블라 림프노드에 악성 종양이 나와. 그러면 서브멘탈 림프노드를 통해서 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서브멘탈 림프노드는 볼 것 없이 무조건 다 제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림을 잘 외우셔야 돼요. 많이 나온 SF 영화죠. 어벤져스.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SF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어벤져스는 어째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좋아했던 영화는 스타워즈입니다. 스타워즈 에피소드가 6번까지 나온 뒤에 이제 그 뒤에 다른 시리즈들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찍지를 못하죠. 예전에 에피소드 4부터 찍었었죠. 원래 스토리는 1970년대에 에피소드 1에서부터 6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때 기술로 1, 2, 3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4, 5, 6을 먼저 찍었어요. 그래서 77년부터 3년 간격으로 찍어 오다가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이 발전하면서 1999년도부터 다시 3년 간격으로 에피소드 1, 2, 3가 나왔어요. 그래서 1, 2, 3 본 다음에 이제 다시 77년도 작품을 보는 것이 순서가 맞는데 77년 작품은 그래서 제가 다시 봐봤거든요.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옛날 그 심영래 선생님이 만들었던 우레메보다 더 저잡하다고 그럴까요? 어린이들 보는 프로그램도 요즘 그렇게 안 만들죠. 하여튼 그런 기술력이어서 못 만들다가 1999년도에 다시 에피소드 1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습니다. 그때 컴퓨터 그래픽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 에피소드 1 나왔던 이제 주요 테마가 이제 뭐 자유무역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이 이 뒤에 한가운데 있는 옷을 짙은 색으로 입고 있는 공주를 이렇게 보호하는 공주가 반대주자들에게 잡혀가지 않도록 공주를 보호해서 데리고 가는 역할을 했었죠. 에피소드 1도 지금 봐도 재밌죠. 자, 그 공주입니다. 왜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있는 데를 확대시켜 보면은 서브멘탈 림프노드로 드레인 되는 것을 표시를 해놨네요. 서브멘탈 림프노드로 아랫입술 좌우로 가고 윗입술도
맨디블라 아랫입술 색깔과 같이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거라도 어딥니까? 아랫입술에 종양이 생기면 가운데에 생겼다면 소맨달러 갔다가 소맨들러 가서 결국은 딥 서비칼로 간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챕터로 메닝기스, 뇌막 혹은 뇌척수막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뇌척수막염, 뇌막염 많이 들어보셨죠? 뇌와 척수를 통째로 다 감싸고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스컬이 있고, 이제 칼바리아라고 되어 있는 스컬이 있고, 바깥쪽에 이제 스칼프가 있겠죠. 안쪽으로는 메닝지스가 있습니다. 메닝지스는 세 층으로 되어 있죠. 메닝지스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슈퍼피셜에 있는 거, 듀라마타. 안으로 들어가면서 아라크노이드 마타 혹은 아라크노이드 혹은 피아마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여기가 듀라마타, 그 다음에 아라크노이드 마타와 피아마타가 되어 있네요. 듀라마타는 다시 페리오스티알 레이어하고 메닝기알 레이어 두 개의 층으로 나뉘고요. 상당히 두툼합니다. 페리오스티알 레이어하고 메닝기알 레이어가 일반적인 로는 이렇게 둘 딱 붙어 있는데 둘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페리오스티알 레이어는 뭐에 해당되냐면 스컬의 페리오스티움에 해당돼요. 스컬의 페리오스티움이라는 것은 보통 다른 뼈에도 있는 페리오스티움과 같죠. 스컬의 바깥쪽과 스컬의 안쪽에 다 있어요. 스컬의 바깥쪽에 있는 것은 스칼프의 마지막 피층이었고, 스컬의 안쪽에 있는 것은 듀라마타의 페리오스티알 레이어를 형성한다, 그런 뜻입니다. 둘이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아라크노이드 마타보다 더 아래, 그러니까 아라크노이드와 피아마타 사이에 있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들어 있습니다. 듀라마타의 페리오스티알 레이어와 메닝지알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듀라마타에는 메닝지알 레이어와 페리오스티알 레이어가 있는데, 페리오스티알 레이어는 여기 그림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빙 둘러서 스컬의 바깥쪽과 안쪽에 모두 감싸고 있죠. 그래서 스컬의 안쪽에 있는 것은 듀라마타의 페리오스티알 레이어를 형성하고, 스컬의 바깥쪽에 있는 페리오스티움은 스칼프의 마지막 층을 형성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듀라마타의 메닝지알 레이어만 스파이널 코드닌 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스파이널 코드의 듀라마타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스컬에서는 듀라마타가 두 개의 층이지만 그 두 층 중에 하나만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스파이널 코드에서는 듀라마타가 한 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듀라마타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조들을 얘기하겠습니다. 듀라마타에 의해서 듀랄 리플렉션과 비너스 사이너스라는 것이 형성돼요. 메닝기알 레이어가 안쪽으로 더 접혀 들어가면서 듀랄 리플렉션 형성을 하고, 대표적인 것이 팍스 세레브리 듀랄 인폴딩 같은 것이고요. 듀랄 인폴딩의 종류 중에 팍스 세레브리라는 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 외에 이 듀라마타의 메닝기알 레이어가 접혀 들어가니까 메닝기알 레이어와 페리오스티알 레이어 사이가 벌어지겠죠. 그 안에 혈액이 들어옵니다. 혈관이 만들어져요. 거기를 비너스 사이너스라고 부르고,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수피리어 세지탈 사이너스가 만들어집니다. 듀랄 리플렉션은 이제 팍스 세레브리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좌우 뇌 사이로 이렇게 끼어 들어와 있고요. 마치 낫처럼 생겼다고 해서 팍스라고 붙여놨죠. L이 묵음이에요. 세레브랄 팍스라고 하는데 팍스 세레브리라고 더 많이 합니다. 뭐 때려버린다고 협박하는 것 같죠? 뒤에 보시면 손해를 나누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도 세레벨라 팍스라고 하기도 하지만 팍스 세레벨리라고 더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텐토리움 세레벨리라고, 요거는 이제 방금 조금 전에 봤던 팍스 세레브리와 팍스 세레벨리는 세지탈 플랜 항에 놓여
하지만 얘는 이제 호라이존탈 플랜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텐트처럼 가운데가 올라와 있는데 이걸 텐토리움 세레벨리라고 불러요. 다이아프라그마 셀라에라고 해서 여기 셀라 투르시카 위를 덮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듀랄 리플렉션이 이렇게 뇌 사이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고 페리오스탈 레이어가 있고 메닝지알 레이어가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여기도 혈관이 하나 생기고 여기도 혈관이 하나 생겼죠. 메닝지알 레이어 잘 보시면 쭉 돌아서 밑에서 한번 이렇게 감고 올라와요. 그러면서 밑에 주머니처럼 혈관이 하나 더 생긴 겁니다. 이건 이제 입체적인 모양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동영상 끼워넣기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못 넣고 있네요. 텐토리움 세레벨리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호라이존탈 플랜으로 요렇게 위쪽은 대뇌, 아래쪽은 소뇌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어요. 자, 이 텐토리움이라든지 fak스 이런 애들이 뼈의 어느 부분을 붙는지 그 강의록에 적어놨으니까 그거 읽어보고 교과서의 그림을 보셔야 그 위치 파악이 이렇게 좀 되실 거예요. 이 텐토리움 있는 대로 이제 뇌 속에서 어떤 압력, 스페이스 아큐파잉 리전이 있으면은 압력이 생겨가지고 뇌를 밀어낼 수 있고 그 뇌가 밀리면서 이 텐토리움 세레벨리의 가장자리에 눌리게 돼요. 이제 뇌가 빠져나가는 걸 텐토리얼 허니에이션이라고 하고 거기에 하필이면은 이제 그 근처에 브레인 스템이라고 해서 심장이 뛰고 허파가 움직이게 하는 듀라마타에 만들어진 비너스 사이너스들 페리오스텔레오와 맹젤레의 사이에 있는 장이고요. 텐토리얼 로치가 텐토리얼 허니에이션이라는 부분이고요. 수프레세이탈 사이너스, 인피리세이탈 사이너스 위치는 다 확인을 해보십시오. 그레이트 세레브럴 베인, 스트레이트 베인, 스트레이트 사이너스, 스트레이트 베인 아니고 시그모이드 사이너스, 트랜스버스 사이너스, 수피리어 페트롤 사이너스, 인피리어 페트로살 사이너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치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카버너스 사이너스도 나오네요. 카버너스 사이너스는 셀라 투르시카 양쪽에 하나씩 있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이렇게 양쪽에 하나씩 있고 이 양 카버너스 사이너스를 이어주는 인터 카버너스 사이너스도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코로날 섹션을 한 거예요. 프론탈 섹션 해가지고 코로날 사이너스를 보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게 스페노이드 본이고요. 좌우의 3시 부분과 6시 부분이 미들 크레니얼 포사 양쪽에 깊이 오목한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들어있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여기 양쪽에 이렇게 카보너 사이너스 이쪽에 하나 이렇게 이쪽에 카보너 사이너스예요. 이 카보너 사이너스는 특징이 정맥 속에 신경과 동맥이 통과를 해요. 정맥 벽을 뚫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혈액 속으로 신경이 지나가고 혈관도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가운데를 통과하는 것이 인터널 캐로티드 아테리하고 엽듀스 뇌 6번 뇌신경이고 벽 쪽에 붙어 있는 것이 오큘로모터 트로콜리아. 자, 에미서리 베인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에미서리 베인은 이게 스컬 바깥쪽에 있는 정맥과 스컬 안쪽에 있는 정맥을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다시 얘기해서 스컬을 뚫고 지나가는 정맥이에요. 포레이먼 세컴이나 포라이탈 포레이먼, 마스터리 포레이먼, 컨딜라 캐날 그 외에 인컨스턴트한 포레이먼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거기를 통과해서 이렇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렙토메닝지스는 아크로니마타와 피아마타를 합쳐서 렙토메닝지스라고 불러요. 렙토는 얇다는 뜻인데요. 원래 얘네들이 발생을 할 때 같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 아라크노마타와 피아마타가 보이고 있는데 아라크노이드마타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썼던 혹시 셀로판 종이 기억나시나요? 반투명한 정도 두께고 피아마타는 완전 투명하고 뇌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그림에서 보면 뇌 굴곡이 안으로 들어가면 뇌 굴곡을 따라 들어가죠. 이렇게 보입니다. 자,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헤마토마라는 것은 혈액이 오마,
건 이제 덩어리를 만들었다. 혈액 덩어리. 그러니까 출혈이 생긴 덩어리를 헤마토마라고 부르고, 에피듀랄 헤마토마라는 게 있어요. 듀러마타 바깥쪽에 생긴 헤마토마. 메인지알 아터리가 터지면은 메인지스가 찢어지면서 메인지스가 그 스컬이 딱 붙어 있거든요. 스컬이 프랙처가 되면은 메인지스가 같이 찢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혈관들도 찢어지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렌즈 폼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도 튀어나오고 안쪽으로도 튀어나온 이런 형태의 출혈이 생겨요. 이런 형태의 출혈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듀라마타가 이 스컬 쪽에 마치 이 풀로 붙여놓은 것처럼 딱 붙어 있어요. 어느 정도 풀이냐면 뭐 완전 강력 접착제는 아니고, 손으로 잡아 뜯으면 겨우겨우 찌지직 하고 뜯어지는 정도. 이제 카데바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뜯어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혈이 생기면 주변으로 확 퍼지지 않고, 뇌가 말랑말랑하니까 그냥 뇌 쪽으로 볼록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되고, 바깥쪽은 스컬 모양이 원래 볼록하니까 이렇게 렌즈 폼이 됩니다. 서브듀랄 헤마토마는요, 듀러마타가 아래쪽에 이렇게 생길 수가 있고, 이거는 세레브랄 베인이 터지면은 이쪽으로 이제 혈액이 빠져나가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는 스컬 모양을 따라서 볼록 나오지만 안쪽으로는 오목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크레센트 폼을 이루는 이유는, 얘는 바깥쪽 아까 에피듀랄은 이 사이로 혈액이 좌우로 퍼지려면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 퍼지지만, 얘는 밑에 아라크노이마타가 있고, 아라크노이마타에는 밑에 이제 CSF,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있기 때문에 얘가 물렁물렁하죠. 공간이 있죠. 그래서 좌우로 잘 퍼집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센트 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폼이 생기면은 CT 찍어가지고 에피듀랄 헤마토마, 크레센트 폼이 보이면은 서브듀랄 헤마토마를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응급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빨리 진단해서 빨리 수술을 해줘야 되지, 수술을 못하면은 뇌가 눌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뇌에 템포럴 허니에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뇌에 있는 브레인 스템 부분이 눌리고, 그래서 숨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렌즈 폼의 에피듀랄 헤마토마가 더 응급입니다. 이거 아터리였죠? 더 누르는 속도가 빠르겠죠. 서브듀랄은 옆으로 퍼지기도 하고, 이게 정맥에서 터진 거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응급은 마찬가지예요. 세레브랄 아터리가 터지면 뇌로 혈액 공급을 하는 동맥인데요. 뇌 자체의 기능을 하도록. 요거 이제 서브 아라크노이드 헤마토마라고 그래가지고,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로 혈액이 퍼지게 돼요. 요거는 그 서브 아라크노이드 스페이스에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가 있기 때문에 희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잘 안 보여요. CSF 희석돼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